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뉴스로 시황 체크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뉴스를 일단 처음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좀 증시에 의미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다우는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옐런이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언급을 좀 하면서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충격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거고, 금리 정책을 뭐 예상하거나 권고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혹시 뭐 인플레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대처할 것이다, 좀 증시를 다독이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휴일이었던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장이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우리나라도 하락해서 마감될 확률이 높았는데, 다행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말이 지나가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다독이는 말을 언급을 해주면서 지금 오늘이 마감됐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미국장만큼의 충격은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일인 게 좀 많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전 잠깐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작년에 많이 풀었잖아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이렇게 경기 위기 상황이 오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풀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부동산 시장,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돈을 이렇게 물 붓듯이 넣어주면은 어딘가로 들어가서, 그러면 원래 주식시장이 이 정도 파이였다고 하면 이렇게 커지고, 채권 시장도 이 정도 파이였다고 하면 더 커지고, 부동산 시장도 커지고,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거 안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은 이제 부동산 대출을 막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끊기니까 뭐 이쪽 시장만 들어가겠고, 뭐 채권 주식은 이제 금리와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유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가 파이가 커질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테이퍼링, 이제 풀었던 돈을 다시 자산 매입 규모를 이제 축소하게 되면은 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늘어났던 이 파이가 다시 작아지게 되겠죠. 이 정도 그릇이었던 주식의 시장이 작아져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증시는 이것을 많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이퍼링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해봤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린이날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나 제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외의 주식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바이든이 이제 백신 접종 이제 곧 이제 어린이까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됐고, 멕시코에서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백신이 도착한 미얀마,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듯한 이제 기사고, 그리고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별로 없네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기후법이 통과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환경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ESG 관련해서는 계속 올해 큰 화두가 될 것 같으니까 ESG 관련된 기업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쪽은 잘 보진 않는데 증시에는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혈액형, 강풍, 황사 가능성 이런 거는 황사 관련주, 마스크주 아니면 위닉스라든가 이런 거 관심 가질 수 있겠는데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테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다른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인들 그리고 기아가 되게 유럽에서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주 관련돼서는 좀 호재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IT 쪽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가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실 네이버 지금 주식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 들어갈 자리는 좀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KT 초고속 KT 뭔가 불만이 많다. 그리고 태양전지 쪽 계속해서 어떤 곳에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계속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태양광 이런 거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그 기업을 찾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어느 쪽 기술을 계속 확보하고 있냐,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산업에서는 강하겠다,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IT 이런 기사들도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이제 LG폰 관련된 거, 그리고 LG U+. 요즘 LG U+ 흐름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SK텔레콤도 그렇고 통신 쪽으로 되게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LG U+ 기술력 상승이니까 호재 뉴스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계속 백신이 나오는데 백신 접종이 많이 되면은 결국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슈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은 경기 회복 관련해서 좀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백신에 대해서 뭔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조된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되게 안 좋게 악재로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정말 간단하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작용인 것 같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주말간에 큰 기분 좋은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전 경제 뉴스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MSCI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는 개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진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더 17조에서 61조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순유입된다.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은 증시는 더 그다음 넥스트 이제 스텝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신흥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승격이 만약 된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처음 알게 됐고, 이런 게 정말 선진 시장으로 가면은 좋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이제 5월부터 재개된 공매도 관련된 거, 포스코 이렇게 건설 과징금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은 그런 개별 기업들은 좀 악재니까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양유업 얼마 전에 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있네요. 그렇고 르노삼성 쪽 안 좋고, 이제 아무래도 증권 뉴스 되게 많이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옐런 금리 올라가면은 인플레가 높아지면 금리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인플레가 생각만큼 잘 2% 이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 실제로 인플레가 올지 이런 것을 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대기자금이 77조로 엄청 투자 예탁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지금 SKI 테크놀로지의 청약에 몰렸던 거 이제 환불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뭔가 개별 종목을 사게 된다고 하면은
만큼 이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게 과연 다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증시로 유입되는지 증시로 유입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22조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역대 최고 증거금이다. 이거는 저는 증시 상당히 호재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전 세트리온 종목도 들어가는데 지금 공매도가 세트리온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상승하는지 뭐 이런 것을 보고 있고 테슬라 관련된 거 아무래도 옐런이 언급한 금리 정책이 되게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고 우리나라 개별 이슈보다 이렇게 미국에서 말하는 게 훨씬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 증시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이제 파이이기 때문에 미국 이제 재무장관이 말하는 거 아니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는 거 이런 언급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렇게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별거 없고 이제 탄소 배출권 되게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 쪽으로 와서도 뭐 어떤 게 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만 잘 안 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 없나 보고 이제 이재용 관련된 거 그리고 이재명 이제 아무래도 대권 관련돼서 계속 정치 쪽에서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잘 챙겨보면서 이제 이런 대권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런 대선 정책주가 크게 이제 각광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걸었던 이제 그런 친환경 정책 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태양광이라던가 이제 하나솔루션, 뭐 OCI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거냐 그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 그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잠깐 리뷰를 했는데 다시 보면은 뭔가 증시에서는 제일 큰 이슈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옐런 재무장관이 말했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뉴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지금 증시 자체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게 목요일 날 그 개인 자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좀 많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 그렇게 나쁘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많이 지지를 해주면서 천천히 다시 신고가를 위해서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